쟤는 왜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눈 작고 못생긴 노란 원숭이랑 다니는 거야? 그러게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하고 못 사는 한국인 만난다며? 너네 지금 뭐라고 했어? 한국은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후진국이 아니라고. 여권은 외국에서 우리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또한 소유자의 국적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첫 이미지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을 따져보았을 때 우리 한국의 여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종차별이 퍼져 있는 유럽 사회 내에서 한국의 여권 하나만으로 모든 편견을 극복해냈던 일화를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비제리느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탈리아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 2년간 파견 근무를 갈 예정이랍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저는 벌써부터 한국에 가서 일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워낙 한국과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한국 영화도 너무 좋아해서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초청되면 꼭 티켓을 구해서 감상하러 갈 정도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을 사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제 약혼자 덕분이에요. 제 약혼자인 진혁 씨는 한국 사람이랍니다. 진혁 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는데요.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지금은 이탈리아 구글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현재 일하고 있는 이탈리아 지사에서도 실적이 아주 좋아서 몇 년 안에 미국 본사로 이직할 수 있을 정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내년부터 2년 동안 한국에서 지낼 예정이기도 하고 결혼식도 현재 계획 중이라 아마 미국으로 이직하는 건 몇 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진혁 씨를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진혁 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온 가족이 이탈리아에 왔는데요. 1년이 지나고 부모님과 남동생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진혁 씨는 이탈리아에서 대학 학업까지 이어나가고 싶다고 혼자 이탈리아에 남았습니다. 성인도 안 된 어린 학생이 부모님을 떠나 외국 생활을 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진혁 씨를 약혼자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탈리아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는 진혁 씨가 못마땅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대학교에서 마케팅을 전공했는데요. 그때 진혁 씨는 다른 대학에 다니다가 제가 다니던 대학의 컴퓨터공학과로 편입을 해서 옮겨온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기들이 학교에 한국인이 한 명 들어왔다고 하길래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시아에서 온 학생 한 명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가게 된 교양 수업 첫날에 그 한국인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진혁 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교양 수업이 진행될수록 저는 크게 당황했어요. 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들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까지도 노골적으로 진혁 씨를 무시하고 따돌렸습니다. 심지어 저에게도 너도 쟤랑 놀지 마라 라고 하는 등 진혁 씨를 따돌리는데 동조할 것을 종용했어요. 저는 당황스럽고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혁 씨가 무슨 이상한 행동이라도 한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진혁 씨가 아시아 사람이어서 라는 거였어요.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따돌림의 대상이 된 것이었죠. 알고 봤더니 당시 저희 학년에 꽤 큰 기업의 아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 빽을 믿었던 건지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했던 모양이에요. 이유는 모르지만 진혁 씨가 그 학생의 눈밖에 났던 겁니다. 능력 있는 집안의 아들이 주도하니 다른 학생들은 따라서 진혁 씨를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안 그래도 소문으로 듣기에 그 학생이 꽤나 갑질한다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종차별적인 성격까지 있다니 화가 나고 황당했죠. 그러나 친구들은 그러다 너도 왕따 된다면서 그냥 조용히 분위기 흐름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혁 씨랑 엮일 일도 없었지만요. 그래도 그걸 알게 되니까 학교에서 늘 혼자 다니고
혼자 밥을 먹는 진혁 씨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진혁 씨랑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교양 수업에서 2인 1조로 하게 되는 프로젝트를 할 때 진혁 씨가 제게 먼저 프로젝트 파트너를 제안하더라고요. 평소 제가 수업 때 발표하고 참여하는 게 멋져 보였다고요.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진혁 씨와 친해지게 되었고 동시에 저 또한 암묵적인 왕따 비슷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대놓고 괴롭히거나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본의 아니게 왕따 콤비가 되어버린 저희의 처지를 바꾼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혁 씨의 처지를 바꾼 것이죠. 그건 교내에서 열렸던 크리스마스 파티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는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였어요. 다들 예쁘게 꾸미고 신나게 노는 날이죠. 그리고 이때 학교 남학생들은 아주 공을 들여요. 파트너인 여학생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고급 수트를 입고 비싼 고급 차를 대여해서라도 끌고 가 파트너를 픽업하죠. 저는 당시 진혁 씨와 친구 이상 연인 이하의 감정으로 썸 비슷한 관계였습니다. 아직 완전한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혁 씨가 요청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의 파트너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저도 진혁 씨 아니었으면 파트너 요청할 사람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파티가 열리기 2주일 전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차 렌트 업체 때문이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남학생들은 파트너 여자친구들에게 멋져 보이려고 고급 명품차를 렌트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여러 렌트카 업체들과 차 회사들이 너도 나도 경쟁에 붙어서 값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이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빚을 내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딱 한 곳 업체만 지정해서 그곳에서만 렌트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길 경우 최소 벌점에서 정하까지의 처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고 업체가 보유한 명품차는 한정된 수이다 보니 다들 먼저 손을 써서 차를 대여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명품차답게 역시 대여 절차도 까다로웠어요. 보험 서류를 수십 장도 준비해야 했고요. 아주 작은 사고 기록이라도 있다면 거절이 되었습니다. 거절당한 남학생들은 또 그걸 또 만회해서 어떻게든 대여해보려고 애를 쓰고 정말 다들 처절하다 싶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비웃듯이 말하더라고요. 진혁 씨가 지금 학교 행정실에서 차 렌트를 신청하려고 줄을 서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탈리아인들도 까다롭게 들어가는 걸 동양인 주제에 어디 통과가 되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행정실로 달려갔어요. 저는 진혁 씨가 저를 명품차로 데리러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진혁 씨가 괜히 무시당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행정실로 간 제 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충격을 준 장면이었을 거예요. 줄을 서 있던 진혁 씨의 차례가 되고 업체 관계자는 진혁 씨에게 신상 정보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절차와 비슷했는데 진혁 씨가 여권을 꺼내 보여주자마자 업체 직원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로요. 진혁 씨는 아마 신분증 용도로 한국의 여권을 꺼내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권이 대체 무엇이었길래 그 직원은 환하게 웃으면서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진혁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다른 절차는 최대한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듯 서류들을 손쉽게 넘기고 이내 진혁 씨에게 원하는 차를 물었습니다. 진혁 씨는 페라리 자동차 브랜드를 말했어요. 남학생들의 로망인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였죠. 그 직원은 진혁 씨의 여권을 웃으면서 한 번 더 스악 보더니 렌트허가 서류에 도장을 꽝 찍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학생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이탈리아 학생들도 어려운 명품차 렌트를 저렇게 간단하게 해버리다니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었던지 한 남학생이 렌트카 업체 직원에게 달려들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워서 내용을 다 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대충 왜 진혁 씨는 저렇게 쉽게 허가를 내주었느냐는 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직원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 사람은 진혁 씨가 내민 한국 여권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항의하던 남학생은
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업체 직원이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유일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인들 뿐인데 한국 사람에게 안심하고 명품 차를 렌트해주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요. 남학생은 직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직원은 본인이 되려 답답했는지 자기가 나서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었어요. 렌트카 업체뿐만 아니라 공항에서도 입국 심사를 할 때는 한국 여권이 있으면 금방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까다롭다는 미국 입국 심사도 한국 여권만 있으면 미국 입국 심사관들이 다들 우호적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요. 언제 마약이나 총기 범죄에 뛰어들지 모르는 유럽의 백인들보다는 한국 사람에게 렌트해주는 게 훨씬 더 안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인을 고객으로 받았다는 게 알려지면 회사에서 자기 평판도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남학생에게 되려 인종차별을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는 게 앞으로 사회생활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되려 충고까지 해주더라고요. 진혁 씨는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성격이었어요. 저에게도 한국의 여권이 가진 힘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뽐낸 적이 없었죠. 그 순간에도 진혁 씨는 오히려 쑥스러워하는 듯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요. 이탈리아 남학생들은 직원이 조목조목 따지자 반박할 말도 없었어요. 술 취한 백인 남학생들이 저지르는 온갖 난장판들을 그 남학생들도 듣지 못한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진혁 씨는 고급 페라리를 렌트할 수 있었고 그날부터 학생들이 진혁 씨를 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진혁 씨의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이 학교 내 파벌의 중심축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서 크리스마스 파티 날이 되었습니다. 진혁 씨는 렌트한 멋진 페라리를 끌고 제가 머무르던 여학생 기숙사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저도 예쁘게 드레스를 입고 오랜만에 한껏 꾸민 상태였죠. 주변 눈치를 보면서 저희들을 따돌리는데 어느 정도 동조하던 여학생들은 그 순간만큼은 부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남자친구는 결국 렌트카를 빌리지 못했다면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구급차는 바라지도 않으니 차로 데리러 오기만이라도 바랬다고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아들을 믿지 못했나 봐요. 부모님의 차라도 빌리려고 부탁드렸는데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파티가 열리기로 한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대학생들의 파티답게 호텔의 홀을 통째로 대관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입장할 때도 정말 꼼꼼한 검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를 떠나서 호텔의 이미지와도 연관된 파티거든요. 그래서 평판이 좋지 않거나 사건사고를 일으킨 대학교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연회장을 예약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입장할 때도 문제가 될 만한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고 명단에 이름을 반드시 적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한 3명 정도는 이미 몰래 마약성 약물 같은 걸 숨겨서 들어가다 걸려서 출입금지를 당한 상태더라고요. 저와 진혁 씨도 입구로 다가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국민이었으므로 이탈리아 신분증을 내밀었고 진혁 씨는 한국의 여권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한국 여권을 본 호텔의 직원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은 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진혁 씨에게 입장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말도 없이 잠시 기다리라고만 말하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자 뒤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품 차 빌렸다고 잘난 척하더니 꼴 좋게 됐다고요. 그 렌트업체 직원이 유별난 아시아인 취향이었던 거고 그래봤자 아시아의 작은 나라 사람밖에 더 되냐고까지 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저는 화가 났어요. 말리는 진혁 씨를 뒤로하고 그 학생들에게 따지려고 했죠. 바로 그때 검문을 담당하던 호텔 직원이 달려나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누군가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사람과 함께였죠. 뭔가 딱 봐도 직장 상사의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호텔의 지배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이 맞느냐고 진혁 씨에게 물었어요. 진혁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지배인은 한국 학생이 이 대학교에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며 정말 반가워했어요. 그러면서 저와 진혁 씨를 따로 안내하더라고요. 다른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왜 우리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거냐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자기들 호텔에는 한국인이 오는 경우가 많이 없었다고 하며 한국인 손님이 오길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혁 씨에게 자신들의 호텔에서 신메뉴로 내놓으려고 준비 중인 퓨전 한식을 시식하고 평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요즘 한식이 트렌드가 되려는 추세라서 셰프 몇 명을 한국으로 보내 교육을 시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맛평가를 제대로 받을 일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한국인이 손님으로 온다면 반드시 알려달라고 지령을 내려두었었다고 합니다. 직원이 한국의 여권을 바로 알아보았고 지배인에게 알린 것이죠. 진혁 씨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지배인은 정말 감사하다며 저희 학교 파티의 뷔페 음식을 프리미엄 등급으로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까지 거의 경악을 했어요. 호텔의 홀 대관료만으로도 학생의 예산을 쏟아부어서 뷔페 음식은 스탠다드 등급으로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진혁 씨 한 명 때문에 프리미엄 등급으로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학생들은 진혁 씨를 따돌리는 걸 멈추고 어떻게든 진혁 씨와 친해지려고 안달이 되었습니다. 진혁 씨가 가진 한국 여권과 그 한국 여권이 상징하는 한국 국적의 힘을 절절하게 깨달은 것이죠. 진혁 씨의 따돌림을 주도하던 그 남학생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종차별하던 한국인이 가진 파워가 이렇게 클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몰랐는데요. 용기 있는 학생들은 진혁 씨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진혁 씨는 너그럽게 그 학생들을 용서한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런 진혁 씨의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그날 저와 진혁 씨 그리고 친구들은 신나게 파티를 즐겼어요. 다들 한국의 매력에 대해 알게 되니까. 따돌림을 시켰던 그 학생을 비판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을 따돌리고 차별해서 사이가 멀어지는 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일 거라고요. 그날 파티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진혁 씨에게 고백을 받았고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진혁 씨가 한국인인 덕분에 페라리에서 고백을 받았다며 저를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그런 거칠애적인 것보다도 저는 진혁 씨의 인간됨에 반한 거랍니다. 진혁 씨는 그 파티날 이후 학교의 스타가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게 되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죠. 물론 저 또한 다른 친구들과 기존에 좋았던 관계를 잘 회복했고요. 친구들은 진혁 씨와 다니면서 한국의 파워를 더 실감했는데요. 어딜 가든 진혁 씨는 신분증으로 한국 여권을 꺼냈거든요. 그럼 한국 여권을 보고 이거 한국 드라마에서 본 여권이라고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기가 예전에 공항에서 일했다면서 한국 사람들만큼 입국 심사가 빠른 사람들은 없었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백인들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을 차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인종차별이 조금이라도 더 없어지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한국의 여권은 이렇게 큰 영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조차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한국 여권의 힘. 충분히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이름만으로도 신뢰를 주는 한국 여권의 파워가 앞으로도 쭉 빛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대체 왜 이러는 거죠? 서울 인근 대학교에 입장한 외국인들 갑자기 웬 무리가. 외국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냅다 집어던집니다. 외국인들은 일동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외국인들은 일제히 뭐하고 있느냐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비웃는 듯 비아냥거리는 소리만이 빠져나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틀란타의 대학생 피터슨 아치입니다. 제가 속한 미식축구팀은 승리만을 지향하지 않으며 언제나 스포츠가 가진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저희는 주로 미식축구 경기에 개최를 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러다 저희는 더 많은 국가에서 봉사를 하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한국에서 한번 경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식축구가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미식축구 경기로 인한 파급 효과가 더욱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이 저희의 미식축구 능력을 보게 된다면 매우 놀라며 미식축구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 분명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부족했어요. 저희들은 우리 의도를 전달하는데 언어적인 장벽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팀에서는 덴마크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덴마크어를 전혀 모르다 보니 저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와전되어 전달되었던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는 팀 내의 인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미식축구팀 내부에 점점 퍼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 팀원들 간의 유대감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침내 저희는 한국에 대한 공부를 끝마치고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검색하게 된 한국에서의 미식축구 시장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생각보다 한국의 시장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하는 쪽은 우리 애틀란타 쪽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희는 이럴 줄 알았으면 못 사는 동남아시아로 향했을 텐데 하고 후회하였지만 이미 한국의 비행기에 오른 후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무의미했습니다. 또한 이미 한국에 대한 공부를 아주 많이 해두었던지라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향한다는 상상은 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고 저희를 마중 나온 한국 관계자분과 눈을 마주치며 한국의 미식축구 시장이 얼마나 굉장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이 엄청난 인프라를 가진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곳에서의 훈련을 통해 저희 미식축구팀이 더 나은 훈련 방식을 터득할 거라는 예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우리 미식축구팀을 위해 대여해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버스를 대여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원래 한국의 대학교에서는 원활한 통학을 위해 버스를 대여해주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기에 저희는 황당하면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학교 자체에서 버스를 대여해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었죠. 알고 보니 한국의 대학교에서는 다른 대학과 경합을 펼칠 때를 대비하여 항상 버스를 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대학교의 경기뿐만 아니라 등교까지 도와준다고 하는 한국의 대학교를 보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틀란타의 대학교는 예산이 부족해서 등교는 물론이고 다른 대학교와 경합을 펼치기 위해선 무조건 지하철을 타야 했던 것이었죠. 저희는 안타까운 애틀란타를 떠올리며 오히려 우리가 지원을 한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저희는 도착했는데요. 대학교의 기숙사 수준을 보면서 저희는 그만 까무러칠 뻔했답니다. 기숙사에는 개별적인 난방 시스템과 에어컨까지 모두 갖추어진 최신식의 설비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화장실에는 저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추운 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애틀란타 대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부족해서 이런 시설은 갖추어질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인데 한국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 너무나도 훌륭해 보였죠. 게다가 기숙사 내에서 세탁할 때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저희 대학교는 돈을 넣어야만 작동하는 세탁기가 있기에 아무런 걱정 없이 세탁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세탁기 옆에 있는 건조대를 보면서 자신들의 빨래가 도난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는 한국인의 수준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야 했는데요. 그 순간 저 멀리서부터 다짜고짜 빠르게 다가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미식축구공을 저희에게 투척했습니다. 저와 똑바로 눈을 마주친 다음에 공을 던진 것이었기에 확실히 공격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동작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자빠질 뻔했지만 일단은 미식축구공을 붙잡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 미식축구팀은 아무래도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 저희에게 투척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에 가까운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저희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다짜고짜 따졌는데요. 한국의 미식축구팀은 해맑게 웃으면서 잡을 줄 알았다고 얘기하더군요. 저희들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한국의 미식축구팀은 애틀란타에서 뛰어난 미식축구팀이 온다고 하길래 한번 반사신경을 테스트해 본 것이라고 얘기하며 혹시나 놀랐다면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그들은 확실히 미식축구공을 제대로 잡고 있으니 이것은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을 한 셈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본 경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연습 경기를 하자는 제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거부할 것도 없이 바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대체 뭘 먹고 자랐는지 저희보다 항상 스피드가 빨랐고 몸집도 우람했습니다. 외모까지 출중했기에 저희들은 모든 면에서 패배하는 수밖에 없었고 몰수패에 달하는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한국의 미식축구팀이 점점 너무나 무서웠고 어떻게 이렇게나 무시무시한 실력을 자랑하게 되었는지 경기가 끝나고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의 미식축구팀은 그냥 기숙사에서 열심히 훈련한 것밖에 없다고 저희에게 얘기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 한국의 기숙사에서 훈련하는 방식은 매우 특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강의 인프라로 집약되어 있어 훈련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연습해도 한국의 미식축구팀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좌절해야 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이민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차차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저희가 너무나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한국의 미식축구팀은 사실 우리가 최근에 대회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했기에 당연히 우리보다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동료는 자선 경기가 벌어지기 전까지 일주가 남았으니 함께 제주도라는 곳에 여행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군요. 저희들은 지도를 들여다보며 아주 작은 섬에 수많은 인프라가 있는 것을 깨닫고 한번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고 얘기해주면서 그 제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보이고 있는 바다의 풍경을 보며 굉장히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의 해안선이 차차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희의 두 눈은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모두 정돈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진정 선진국의 인프라가 분명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공항에 내려왔고 외국인을 배려해주는 다양한 언어로 설명되고 있는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보며 배려받는 느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제주도에 오자마자 원활한 관광을 위해 일단 차부터 빌리기로 했는데요. 한국의 렌터카 회사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차를 출고해 주었기에 저희들은 덴마크에 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덴마크의 렌터카 회사는 차를 빌리는데 너무나 복잡한 서류를 요구했기에 저희는 중간에 괜히 빌리기로 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깔끔하게 바로 할 수 있었으니 너무나 편리했던 것이었죠. 저희는 렌트한 차 밖으로 펼쳐지고 있는 제주도의 경관을 보면서 매 순간 감탄을 했답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도 이 광경을 보았다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저희들은 머지않아 예약한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고 바비큐 파티가 곧 시작될 예정이니 준비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파티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미식축구팀이 가진 수많은 노하우와 훈련 방식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변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한국의 경관을 바라보니 진정 천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과 함께 평화로운 심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한라산을 등반하기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뭐 별거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한라산으로 향했는데 막상 한라산에 오르자 저희들은 금세 진이 빠졌고 중간에 올라가기도 전에 저희는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등반을 하고 있는 한국인을 기다리며 막걸리라는 술을 마셨는데요. 곧이어 한국인들이 도착했고 벌써 꼭대기까지 찍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서 그런지 시간 개념이 무너졌는지 시계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등반하고 온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희들은 재빠른 등반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한국인들은 애초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산이 많기에 이런 등반은 모두가 어렸을 때마다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한국에 산이 많은지 검색해 보았는데 정말로 한국 여기저기에 산이 널려 있었기에 저희들은 애틀란타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샤워를 하고 싶어하는 한국 팀을 따라 근처에 있는 제주도의 사우나를 향하게 되었는데요. 편안하게 몸을 녹이면서 탈의실에 위치해 있는 공용 헤어드라이기를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애틀란타에는 이런 식으로 헤어드라이기가 비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이런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호화스러운 시스템이었고 저희들은 잠을 청할 때마다 한국에서 제공되는 훌륭한 시스템에 대해 토론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은 생각보다 매워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자꾸만 먹다 보니 이렇게나 맛있고 매운 음식은 난생 처음 먹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주도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화장실이 서울에 있는 것처럼 쾌적하고 깔끔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애틀란타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코를 막고 숨을 참는 연습을 하면서 잠수 연습을 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은은한 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최고급의 시설이 곳곳마다 널려 있는지 저희는 연신 의심해야 했답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저희를 위해 항상 영어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덕분에 소외감이 들지 않을 수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여유가 많은지에 대해 정확히 간파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들은 슬슬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제주도에도 시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저희는 그곳에 가보고 싶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시장은 애틀란타의 시장과 달리 굉장히 멀끔했습니다. 게다가 편의시설까지 깔끔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이 태반이었기에 저희는 가슴이 벅차올랐고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후직에 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원래 시장은 낙후된 건물이 많아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시장은 그런 것 없이 쾌적한 모습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주머니들은 모두 인심이 후했기에 저희가 구매하는 물건의 2배가량을 공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팔고 있는 물건을 구경하는 것에도 전혀 제한이 없다 보니 저희는 너무나 편안하게 물건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했습니다. 애틀란타에서는 팔고 있는 물건을 살피는 것만 해도 도둑이라는 의심을 받는 식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런 식의 한국의 태도를 보며 따뜻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제주도에서 한국의 대학교로 돌아왔고 기숙사 안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 안에서 가장 좋았던 곳은 다름 아닌 따뜻한 물이 자꾸만 나오는 샤워실이었습니다. 그냥 물만 나오면 놀랍지 않았을 테지만 세탁기를 작동하면서도 자꾸만 물이 나오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상수도 시스템까지 완벽한 한국은 저희를 너무나 기쁘게 했고 석회질이 느껴지지 않는 물은 샤워가 끝나고 찝찝한 느낌을 없애주고 있으니 새삼 활기찬 기운을 갖게 해주었답니다. 그것은 어째서 이런 게 애틀란타에는 없는지 저희를 하루하루 의심하게 했고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면 누구든지 바로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숙사의 양호실이었는데요. 저희 애틀란타에서는 양호실에서도 돈을 받고 있었기에 개인적인 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냥 양호실에 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태반인 것인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것 없이 간단하게 진료를 모두가 볼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을 수 있어 너무나도 행복했죠. 평생을 애틀란타에서 살고 있던 저희로서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 신기하고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선진국이라면 이처럼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발달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했죠. 점점 가까워지는 복귀 시간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워지면서 난생 처음 먹어보게 된 한국의 된장국은 저의 가슴 한편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먹는 식사는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전부 고급스러웠고 아름다운 풍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한국의 급식실에서는 저희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고 저희는 외식하는 것보다 그냥 급식 한번 먹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시간 동안 거의 외식하지 않았고 저희는 애틀란타에서 먹는 차가운 빵과 수프를 더 이상 떠올리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한국어 실력만 출중했다면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았겠지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한국어를 잘 몰랐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을 최대한 많이 누리기로 했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선 경기가 열렸고 저희들은 역시나 한국인 미식축구팀에게 패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하는 쪽이 저희 쪽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남은 시간 동안 한국의 훈련 방식을 최대한 모방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애틀란타로 돌아왔고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을 여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이민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요즘 모색하는 중이랍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 부탁드려요. 서울 동작구에 어정쩡하게 건설되어 있는 어느 수상한 건물 이스라엘에서 소문 없이 사라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결국 여기까지 온 외국인을 기다리고 있던 한국과 관련된 1층의 정체 모를 무언가가 외국인을 빙둘러싸자 결국 외국인은 비명을 지릅니다. 머지않아 누가 중국말을 하며 외국인에게 빠르게 다가와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과연 외국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기상캐스터 일을 하고 있는 아카르키 페르마사라고 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는 뉴스를 선보이며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 역시 여름철 온도가 극심하게 더워졌다는 뉴스를 진행하곤 했는데요.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점점 기온이 오르는 한국의 날씨에 마음이 갑갑하며 언젠가 이스라엘에도 그런 날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못하는 와중에 저희 회사에 온 한국 출신의 아나운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실질적으로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덥지 않은 환경이고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에도 오히려 따뜻해서 그렇게 살기 힘든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 삶을 이스라엘에서는 돈이 많은 부자나 누릴 수 있기에 저는 적잖은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한국인 친구에게 한번 영상통화를 걸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는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었고 지금이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친구는 영상통화 속에서 나시티와 짧은 반바지만 입고 있었는데 어째서 겨울에도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물었고 이스라엘보다 한국이 더 춥지 않느냐고 나는 기상캐스터이니 속일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친구는 제 말대로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굉장히 춥기는 하지만 난방시설이 극도로 잘 되어 있고 인프라 역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조차 없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스라엘은 비교 대상조차 아니라며 저에게 무안을 주는 듯한 말과 함께 얘기해 주었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더 추운데 더 살기 좋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난방시설이 좋으면 요금 폭탄도 엄청나게 나오지 않냐고 되물어 보았는데 한국인 친구는 사실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스라엘의 난방비 폭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인 친구의 말대로 이스라엘에서는 난방을 조금이라도 틀면 정부에서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요금을 걷어내기 위해 안달이 나 있어서 난방을 작동시키기가 시원치 않은데 한국이라는 선진국은 어째서 마음대로 난방시설을 작동해도 요금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기에 결국에 한국인 친구가 나의 조국인 이스라엘에게 지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섣불리 판단했고 한국은 사실 여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옷 차림으로 한국에서 친구가 영상통화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상캐스터로서 알아본 한국의 날씨는 현재 겨울이 분명했고 그것도 매우 추운 한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마침 해외여행으로 떠나야 하는 일정을 세우고 있었기에 친구의 말에 대해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사실 눈만 감으면 한국에 대해 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떤 크리스마스의 기적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효과적인 난방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 말을 들은 주변의 또 다른 친구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하다고 얘기하여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그 친구는 실은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고 최근에 이스라엘로 유학 온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어를 꽤 잘했기에 저와 돈독한 친구가 될 수 있었는데 한국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공항에서 그 중국인 친구는 자기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만약에 소매치기라도 당하면 어떡하냐며 불평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저는 설마 선진국인 한국이 그러겠냐고 얘기하며 난방시설이 그렇게나 잘 된다는데 어째서 남의 물품에 손을 대겠냐며 중국인 친구를 달래주기에 급급했지만 중국인 친구는 자신의 바로 옆 나라가 한국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한국은 문화를 막 도둑질하고 후진국 중에도 후진국이기 때문에 남의 물품 역시 마음대로 도둑질하는 나라라고 비아냥거렸기에 저는 이어폰을 꺼내 들고 귀를 꽉 막은 채 중국인 친구의 말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이라는 선진국이 그렇게 비하당하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이었죠. 저희는 장장 10시간이라는 비행시간 끝에 인천공항에 내렸고 처음 마주하는 광경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볼 일이 급해서 뛰어간 공항의 화장실 내부에서 자동으로 용변이 처리되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물론 손을 대지 않아도 알아서 물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최신식 시스템이 세면대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는 이런 식의 공항 시스템은 중국에도 이스라엘에도 없지 않느냐면서 저의 등을 툭 쳤고 저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해 세면대에 손을 착지시켜서 제멋대로 흘러나오는 수도꼭지의 물을 보며 까무러치듯이 놀라야 했습니다. 중국인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 공항에는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어서 볼일을 보는 모습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 사생활이 잘 보호된다고 좋다고 하며 선진국이 맞긴 맞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이스라엘보다 좋은 공항이라고 얘기했고 다시금 수도꼭지에 물을 나오게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물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까 전에 실수로 나오게 만들어 손에 묻게 된 자잘한 물기로 대충 손을 씻으며 물기가 거무잡잡해지는 지경까지 손을 기벼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옆에 자리한 한국인이 자연스럽게 물을 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절대로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입만을 가득 벌린 채 수도꼭지에 물을 틀었고 그제야 손을 제대로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인 부분의 놀라움은 화장실에서 끝이 아니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면대를 이용하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이런 기술력이 당연하다고 치부하는 것처럼 화장실에 오자마자 너도 나도 부자연스럽지 않게 손을 씻어댔고 저는 그 누구도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당연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속에서 억울한 마음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의 공항에는 이런 것이 없는지 이해되지 않았고 새삼 이스라엘의 공항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매우 추운 바깥의 강추위와 다르게 인천공항의 내부는 모두 무지막지하게 따뜻했기에 저희는 꽝꽝 언 손이 어느새 따뜻하게 녹아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기온은 이스라엘보다 매우 추운 기온이었지만 난방적인 부분이 말도 안 되게 잘 되어 있어 감기에 걸릴 일이 도무지 없을 것 같았고 오히려 땀에 허덕이며 목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늘어나는 땀방울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난방이 마구잡이로 작동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비용적인 부분에서 폭탄 요금이 청구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어쩐지 한국은 폭탄 요금의 청구 없이 좋은 인프라와 함께 난방이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한국은 진정 선진국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었고 제조국인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한국과 이스라엘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윽고 저희는 영상통화를 했었던 한국인 친구의 집에 방문했고 오랜만에 만나는 한국인 친구는 인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은 신발을 벗고 들어왔는데 갑작스레 한국의 따뜻한 온기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해지며 감기라는 관념을 전혀 떠올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추울 것만 같은 한국인 친구의 집을 걱정하며 양말을 3겹씩 신고 내복도 무진장 껴입었었는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풍부한 공기에 의해 너무나도 땀이 나와 옷을 홀라당 벗어 던지고 빤스바람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답니다. 중국인 친구는 역시 한국은 선진국이 분명하다면서 빤스바람으로 저에게 얘기했고 이스라엘에서 영상통화를 했던 한국인 친구의 모습이 어째서 빤스바람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도 이런 온돌 방식이 설치되어 있으면 난방비를 대폭 아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고
한국인 친구는 그렇게 놀라운 것이냐며 되려 놀라워했고, 한국인은 모두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저희는 공기마저 건조하지 않은 한국의 집안 분위기를 보며 매일 히터를 틀며 물을 마셔야 했던 이스라엘의 집안을 떠올리며 가득히 회한의 감정을 끌어모아야 했습니다. 한국인은 아무래도 수준이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았기에 이스라엘인으로서 저는 열등감을 느꼈고, 중국인 친구는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인지 이웃나라에 있는데도 전혀 몰랐다며, 사실 중국에서는 문화를 통제하는 정부 방침이 있어서 이런 걸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 어쩌다 보니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다며 허심탄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방송국에 있는 기상캐스터 대부분이 출장을 떠날 때 해외 국가 중에 대부분 한국을 고르는 이유에 대해 바로 절감할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한 획기적인 편리함을 다른 동료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은 출장을 가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어 모두가 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저는 현재 한국으로 출장 와 있는 이스라엘의 기상캐스터를 떠올렸고, 어째서 이렇게 황홀하고 훌륭한 삶을 비밀로 했는지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에는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고 땅덩어리가 작기는 해도 모두가 알차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동료인 기상캐스터의 넉살을 잡고 들어올리기 위해서 현재 동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송국에 찾아가 보았는데요. 그렇게 맞이하게 된 한국의 방송국 내부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최신식이었고 자동화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제일 놀라웠던 건 맨 아래 1층 속 카페에 24시간 무료로 프린트할 수 있는 무인식 기계였습니다. 방송국 관계자가 아니라도 주변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었고, 그 옆에는 충격적이게 비싼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었는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인쇄 용지가 수도 없이 놓여 있으니 저희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스라엘이었으면 누구나 사양하지 않고 인쇄 용지를 훔쳐가기에 절대로 이런 식으로 나동그라지게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도 설치한 지 하루 정도면 사라지는 게 태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도 제 말에 동감하면서 확실히 중국에서는 이런 광경을 보기 드물다고 했습니다. 이윽고 저희는 방송국의 제 동료가 잠시 스키를 타러 강원도로 떠나서 없다는 것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아쉬운 마음과 함께 한국인 친구가 있던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올 때는 택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왔기에 조금이라도 절약하자는 마음의 버스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게 맞이한 버스 주위의 풍경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전혀 추위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찬바람을 막아주는 최신형 부스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실제로 무진장 추웠지만 이처럼 너무나도 화려하고 선진 문물을 통해 감기에 걸릴 수 없게 하는 정부의 통제를 보면서 저희는 이스라엘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버스 정류장의 부스 벤치에서 올라오는 열기 덕분에 제 엉덩이는 계속해서 따뜻할 수 있었으며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동료는 한국의 온돌 방식이 버스 정류장까지 파고들었을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정말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쩌다 보니 한국인 친구처럼 더 이상 옷을 껴입지 않았고 반팔과 반바지만 입고 생활하는 나날이 늘어났는데, 중국인 친구는 난방보다도 오히려 방송국 밑에서 볼 수 있었던 프린트 기계는 정말로 놀라웠다며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마다 계속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3초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종이가 바로 나올 수 있지? 커피 머신도 너무나 최고급이잖아. 한국에 완전히 빠진 중국인 친구는 만약에 이스라엘과 중국이 모텔이라면 한국은 7성급 호텔이라고 얘기했고, 중국인 친구는 방송국 아래에 있는 인쇄 카페에 대해 계속해서 질릴 정도로 이야기를 토해냈는데요. 자기가 사는 중국에도 그런 식의 카페가 있기는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용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고,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보기는 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좀 도둑들에 의해 사라지며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무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일주일간 한국을 체험했고 모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실수로 반팔과 반바지만 입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내리자마자 한국보다 강추위가 아닌데도 콜록콜록대며 기침을 해대다가 일주일 동안 감기를 앓아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갔다 온 걸 급속도로 후회하게 되었고,
만약에 한국에 갔다 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감기조차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온 지 3달 정도 지났지만 어서 한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한 입국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중국인 친구는 이제 꽤 유창할 정도로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솔직히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유창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막힘없이 술술 나오는 것을 보면 왠지 유창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갔다 오며 확신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뿐이었는데 그처럼 살기 좋고 안락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을 거라는 관념이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